인생은 혼자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사람을 붙잡느라 허비한 시간, 배신에 찔리고도 또다시 믿었던 어리석음,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기 얼굴을 뜯어고치던 나약함, 이 모든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어왔다. 이제 각성하라. 인간은 언제든 변심하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등을 돌리며 가까운 이일수록 더 깊게 배신한다. 그렇다면 답은 단 하나다. 고독을 무기로 삼아라. 혼자가 두려움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살지 않는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기 삶의 연출자,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동료, 바로 자기 자신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책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무장시키고 타인의 시선을 찢어버리며 배신을 미소로 무시할 수 있는 내면의 강철을 길러줄 것이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착각되길 원하나? 아니면 단단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나?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이 문장을 관계의 첫 줄로 새기지 않으면 당신의 시간과 자존은 끝없이 유출된다. 배신은 예외가 아니라 조건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며, 우리가 착각하는 충성은 대개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짧은 순간의 착시다. 그래서 망가진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려는 집착은 감정의 사치이자 물 비용의 자해다. 용서는 나를 위해 분노를 정리하는 기술이고, 무시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결단이다. 특히 가족에게까지 무한정 맞춰주며 평화를 산다고 믿는 태도는 당연함이라는 독을 기른다. 반복되는 배려는 곧 권리로 오인되고 당신의 한계는 무한대로 확장된다고 착각된다. 사랑에는 경계가 있고 관계에는 비용이 있으며, 내 인생의 주권은 타인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일 때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춘 가면을 얼굴이라 착각하고 인정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헐값에 내놓는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화려한 말과 사진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이들조차 각자의 중심으로 회귀한다. 그때 남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내면, 위로가 아니라 생존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판이 바뀐다. 좋은 사람의 역할극을 중단하고 나의 삶의 연출자가 되라. 누군가를 설득해 나를 지킬 수는 없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만이 나를 지킨다. 호의의 자동 인출기를 멈추고 내 감정과 시간의 가격을 매기며 지나간 인연의 미련 대신 냉정을 배치하라. 배신에 놀라지 말고 기대를 조정하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고,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다. 내 가치의 기준점을 타인 반응에 두는 순간 나는 인생의 관객석으로 추락한다. 반대로 기준점을 내 안에 고정하면 타인의 변심은 변수일 뿐 나의 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경계의 출발점이다. 감정은 내가 소유하고 경계는 내가 설계하며 인생의 중심은 오직 나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호의는 자산이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자산은 착취로 전락한다. 무조건적 친절은 상대의 심리에 공짜의 학습을 새기고 반복될수록 요구는 커지며 감사는 줄어든다. 말로는 고마워도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권리화가 진행 중이다. 초기의 규칙을 명확히 하라. 도움에는 범위, 빈도, 마감이 있고 예외는 없다. 이번 한 번만이 두 번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시간표는 남의 프로젝트가 된다. 선 넘기의 신호는 뚜렷하다. 답장이 급할 때만 연락한다. 당신의 호의를 일정으로 예약한다. 당신의 거절을 농담으로 치부한다. 당신의 피로를 정보를 얻는 기회로 바꾼다. 이때는 친절의 밸브를 잠그고 기준을 선언하라. 이건 내 핵심 시간이라 조정 불가해요. 이 범위 밖은 유료 컨설팅으로만 가능해요. 내 리소스가 허락하지 않아요. 미안함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말해야 학습을 되돌릴 수 있다. 도와야 할 사람을 선별하라.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측정한다. 마감 준수, 역제한, 비용 분담, 신뢰의 증거. 첫 요청에는 작은 테스트를 둔다. 요구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가, 스스로 시도한 흔적이 있는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하라.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전략이다. 도움의 회계를 기록하라. 얼마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무엇이 돌아왔는지, 다음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증명하려는 욕구를 경계하라.
타인의 인정은 통화가 아니고 당신의 경계만이 결제 수단이다. 친절을 유지하고 싶다면 더 정교해져야 한다. 상호성 없는 친절 금지, 긴급 당신의 긴급이 아님, 관계보다 리듬 우선. 같은 원칙을 일상 언어로 내재화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아는 소수에게는 과감히 투자하라. 선별된 호의는 관계의 품질을 높이고 당신의 평판을 자본화한다. 반대로 규칙 없는 호의는 당신을 값싼 자원으로 만든다. 선택하고 한정하고 기록하고 선언하라. 그 순간 호의는 다시 힘이 된다. 선긋기, 중립, 침묵은 인간관계의 3대 방어선이자 협상력의 원천이다. 선긋기는 예의가 아니라 설계다. 처음엔 계산 없는 친절로 접근하되 트립와이어를 깔아 신호를 감지하라. 약속의 반복적 변경, 농담으로 한 경계 시험, 사생활 강요, 당신의 시간표를 당연시하는 습관이 보이면 경보 1단계 규칙 고지, 재발시 2단계 범위 축소, 3단계 관계 종료로 간다. 경계는 세 겹으로 설정한다. 시간, 연락 가능 시간 답 긴급 정의, 감정, 불편 주제 오프 선언, 사적인 평가 금지, 자원, 유상 기준 빈도 한도. 문장은 짧고 건조하게 그건 내 시간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주제는 오프로 둘게요. 이 범위 밖은 유료로만 진행합니다. 내 리소스가 허락하지 않아요. 중립은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사건과 구조를 말하는 기술이다. 관찰, 영향, 요청의 3스텝으로 프레임을 잡아라. 어제와 오늘 마감이 2번 미뤄졌고 내 계획이 연쇄 지연됐습니다. 다음 의사소통은 마감 하루 전 하루 후 2번으로 고정하죠. 감정평가는 논쟁을 낳고 사실 프레이밍은 합의를 낳는다. 반박 핑퐁이 시작되면 원칙을 재진술하고 반복한다. 개인 평가는 생략하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만 확인할게요. 시간, 범위, 비용.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도구다. 즉답 요구에는 검토 후 늘시의 회신을 선언해 반응 시간을 확보하고 회의 중엔 3초 정적을 일부러도 타인의 과잉 주장을 공기 속에서 스스로 시키게 하라. 정보는 최소권으로만 제공한다. 맥락, 목적, 다음 행동만 남기고 사견, 변명, 과잉 배경을 삭제한다. 디지털 경계도 설계하라. DM이 아닌 공용 채널에서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고 사적 부탁은 공식 티켓으로 전환하며 야간 푸시는 침묵 자동응답으로 차단한다. 밝은 수다가 경계를 허무는 가장 달콤한 도구임을 기억하라. 칭찬과 농담 이후엔 반드시 규칙을 재고지하고 당신의 일정 우선순위를 재확인한다. 선 넘기 시퀀스에는 유혹과 압박이 번갈아 온다. 유혹 당신밖에 못해요에는 기준을, 압박을 해줬는데요에는 데이터와 선례를, 죄책감 유발, 정말 실망이네요에는 사실 재진술을, 인신공격에는 즉시 대화 중단을 적용한다. 관계 회복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재계약이다. 사과 재발 방지 프로토콜 측정 가능한 합의, 기한 채널 책임과 동반되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재발 대기실일 뿐이다. 당신 쪽 자기 점검 루틴을 갖춰라. 말하기 전 목적이 뭔가? 이 문장이 내 원칙을 약화시키는가? 기록에 남아도 괜찮은가?를 3초 점검하고 대화 후 5분 로그로 트리거 실수 개선 문장을 적어 다음에 그대로 복귀하라. 최종 원칙은 단순하다. 짧게 말하고 사실로 프레임을 잡고 침묵으로 시간을 벌고 문서로 규칙을 고정하라. 선은 선언이 아니라 유지가 본질이고 중립은 무색이 아니라 고도의 근력이며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휘다. 인맥은 영구 자산이 아니라 상황 자원이며 그러므로 설계의 출발점은 필요할 때 인연이라는 냉정한 정의다. 과한 친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즉시 부채로 전환되고 당신의 시간, 집중, 평판을 담보로 잡는다. 네트워크를 사람 목록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다뤄라. 서로의 목표를 진척시키는 파트너, 전문성으로 교환 가능한 협력자, 장기적 신뢰를 제공하는 멘토, 신뢰를 확장해주는 레퍼런스, 마음의 복원력을 높이는 지지자처럼 역할을 구분하고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수익 비용이 지속적 마이너스인 연결은 과감히 정리한다. 거리두기의 핵심은 온도 조절이다. 가까움은 따뜻함이 아니라 에너지 유출 위험을 뜻한다. 접촉 빈도는 공감이 아니라 의존도를 키우고 정보 공유의 폭은 팀워크가 아니라 리스크를 키운다. 그래서 관계마다 접점이나 자주, 정보 등급 어디까지, 의존 한도 무엇까지 세 축을 정하고 이 세 축이 과열될 때는 즉시 냉각 루틴을 작동시킨다. 특히 천박한 성정, 남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 냉소,
부재 중일 때만 커지는 찬사, 제3자를 끌어들여 비교를 부추기는 습관, 우리끼리라는 말로 편 가르기와 동맹을 요구하는 태도를 감지하면 직선으로 거리를 돌아. 이 유형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번역하는 제로섬 프레임을 들고 다니며 가까울수록 정보, 시간, 감정을 갉아먹는다. 이들과의 연결은 표준 인사와 공개 채널에서의 사무적 협업만 유지하고 비공식 요청, 사적 하소연, 편판이 걸린 부탁은 시스템으로 되돌려 놓는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일은 냉소가 아니라 보험이다. 이 사람은 언젠가 실망시킬 수 있다. 상대의 긴급은 내 긴급이 아니다. 무상은 예외이며 예외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음속 약관으로 박아두면 감정 손실은 급감하고 선택은 선명해진다. 분기마다 네트워크 감사를 실행하라. 지난 90일간 에너지를 주는 대화와 소모시키는 대화를 각각 세어보고 회복보다 소모가 많았다면 접점 밀도를 줄인다. 대화 후 무기력감, 설명 불가한 죄책감, 자기 확신의 지속 하락이 나타나면 경보 신호로 간주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바뀌면 관계의 계약도 갱신되어야 한다. 새 목표, 역할, 교환 가치를 재정의하지 않은 채 과거의 호의를 현재에 연장하면 의무만 누적되고 신뢰는 소모된다. 인맥은 있다가도 없다. 그러니 사라질 것을 전제로 설계하고 남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말라. 연결을 넓히기보다 깊이를 선택하고 친미를 사지 말고 상호성을 키우며 호의의 저금통을 허물어 단발성 선물 대신 예측 가능한 교환 규칙을 세워라. 결국 잘 설계된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니라 고급의 배려다. 서로를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게 하고 좋은 인연을 필요할 때 작동하는 신뢰로 격상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소음을 가장 빠르게 잠재우는 방법은 내 일에 대한 압도적 몰입이다. 실력은 설명을 대체하고 결과는 변명과 국어를 불능화한다. 당신이 만드는 산출물의 품질, 속도, 일관성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아랫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르고 윗사람은 경계선을 침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성과의 밀도로부터 나온다. 우선 하루의 골격을 핵심 시간 보호로 고정하라. 회의와 메시지는 둘레에 걸치고 깊은 작업 블록은 중심에 박힌다. 오전 첫 90분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가장 가치가 큰 문제 하나를 끝장낼 수 있는 단일 과업으로 봉인한다. 이 시간대에는 알림을 차단하고 문서, 코드, 모델 설계도처럼 증거가 남는 자산을 생산한다. 산출물 없는 바쁨은 타인의 일정에 종속되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둘째, 보이는 실력을 설계하라. 일간 로그에 오늘 만든 증거와 의사결정 이유, 다음 행동만 남기고 수사를 지워라. 주간 리듬으로는 1페이지 브리프를 배포해 방향, 지표, 리스크, 요청사항을 압축 공유한다.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는 싸구려가 된다. 셋째, 협업의 언어를 표준화하라. 요청은 문제 정의 완료 기준, 기한, 책임자 네 조각으로만 오가게 만들고 긴급의 정의를 합의해 두라. 당신의 기준이 팀의 공용 규격이 되는 순간 개인의 호의 대신 시스템이 흐른다. 넷째, 우선순위를 소음 제거 가치로 평가하라. 당장 티나는 성과보다 반복적 방해를 제거하는 설계가 장기 효율을 압도한다. 병목 자동화, 문서화, 템플릿화, 체크리스트는 당신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증폭하는 배수장치다. 다섯째, 피드백 루프를 짧고 날카롭게 유지하라. 초안은 빠르게 내고 측정 가능한 신호로 교정한다. 칭찬, 비난 대신 데이터, 가설, 다음 실험으로 말하라. 배운 것을 즉시 플레이북에 편입시키면 당신의 사고는 팀의 자산이 된다. 여섯째, 선택과 집중의 냉혹함을 체득하라. 모든 일을 잘하려는 태도는 결국 어떤 일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의 이름이 붙는 문제를 좁게 정의하고 그 영역에서만 미친 듯한 품질을 집착하라. 전문성의 깊이는 협상에서 가장 저렴한 압박, 감정, 정치, 호의를 무력화한다. 일곱째, 위로의 존중은 예스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온다. 상향보고는 결론, 근거, 요청 순으로 아속줄 안에 끝내고 의사결정자는 선택지만 누르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윗사람은 당신의 리듬을 깨뜨리기보다 그 리듬에 올라탄다. 여덟째, 아래로의 리더십은 친절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약속한 시간에 리뷰하고 기준을 바꾸면 문서로 고지하고 공을 크레딧으로 정확히 환원하라. 팀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은 인격이 아니라 규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아홉째, 가시성을 관리하라.
회의에서 말수는 적되 메모는 공개하고 결과물은 리드미 체인지 로그 데모로 남겨라. 정치의 언어를 쓰지 않아도 실력의 궤적이 평판을 끌어올린다. 열째, 체력과 집중을 자산으로 취급하라. 수면 운동, 식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성과 인프라이고 번아웃은 미덕이 아니라 부채다. 결국 내 일에 몰입한다는 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공공성이다. 당신이 탁월해지는 순간 팀의 기준이 올라가고 무례는 자연사한다.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규칙을 재정의하는 사람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경계는 설득 없이 유지되고 관계는 비위 맞춤이 아니라 실력 교환으로 정리된다. 당신의 권위는 오늘 만든 증거의 무게만큼만 존재한다. 그러니 매일 하나의 증거를 쌓아 라인을 굵게 하라. 고슴도치처럼 가까울수록 가시에 찔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설계를 가까움이 아니라 무사함으로 바꿀 수 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냉소가 아니라 운영 전략이다. 상대에게 걸어둔 보이지 않는 예상치, 시간, 반응, 배려, 충성을 염으로 초기화하고 행동으로 증명된 만큼만 조금씩 상향 조정하라. 이때 상향폭은 말이 아니라 반복적 행동의 안정성으로만 산정하고 한 번의 실수보다 패턴의 붕괴에 반응하라. 타인의 시선을 거둔다는 것도 도망이 아니라 초점 회수다. 평판은 통제가 아니라 부산물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3가지. 내 주의력, 내 해석, 내 반응 뿐이라는 전제를 매일 재확인하라. 주의력은 가장 먼저 단식이 필요하다. SNS 알림을 무음으로 묻고 아침 첫 1시간은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대화하라. 누군가의 칭찬이나 실망이 감정을 흔들면 즉시 관찰, 의미, 선택으로 복귀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붙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 없이도 고를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기대 관리에는 예산 개념이 유효하다. 관계별 기대 상한선을 마음속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넘는 순간 기대를 회수한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이 한 줄의 약관이 배신의 충격을 손실로 바꿔준다. 인정 의존을 끊기 위한 금단 테스트도 실시하라. 하루 동안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리듬이 무너지는지 점검하고 흔들리면 스스로를 격려하는 내부 대사를 마련한다. 나는 오늘 이 산출물로 기준을 지켰다. 같은 간결한 문장이 외부 환호를 대체하는 연료가 된다. 시선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은 물리적이기도 하다. 거울처럼 반사하지 말고 스펀지처럼 흡수하지도 말며 창처럼 통과시키는 훈련을 하라. 공격적 피드백은 내용과 톤을 분리해 내용만 기록하고 인신적 톤은 즉시 폐기한다. 칭찬 역시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신호만 남겨라. 무엇이 효과적이었는가라는 데이터로 번역하지 못하는 칭찬은 다음 실행에 쓸모가 없다. 경계를 건드리는 요청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예스를 말하지 않기 위해 반응 시간을 의도적으로 삽입한다. 검토 후 만시에 답하겠습니다라는 문장 하나가 기대와 시선이 파고드는 틈을 막아준다. 비교의 함정에서는 시선을 축으로 재배치하라. 위를 보면 결핍이 보이고 아래를 보면 자만이 보인다. 축은 옆도 위도 아래도 아닌 어제의 나다. 성과는 타인 대비가 아니라 반복 대비로 측정하고 오늘의 한 줄 한 줄 길을 어제보다 굵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가까운 사이에서조차 기대를 낮추는 태도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존중의 전제다. 상대를 이상화하면 그 사람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떨어뜨릴 사다리를 세우는 셈이고 그 사다리는 꼭대기에 닿을수록 아프게 무너진다. 반대로 현실적인 기대치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도움을 호의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며 불가피한 거리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결국 기대 축소와 시선 회수는 자존의 최단로다. 타인의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하는 고무풍선이 아니라 내 압력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금속 용기처럼 살아가라. 박수와 야유가 모두 배경 소음이 되는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상처가 날 만한 거리 자체를 설계한다. 그때 비로소 고슴도치의 가시는 무기이자 울타리가 되고 당신은 타인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배신의 역설은 간단하다. 멀리 있는 타인보다 가까운 이가 더 깊게 찌른다. 그리고 차이는 유형이 아니라 속도일 뿐이다. 그러니 100% 신뢰라는 단어를 어휘에서 삭제하고 신뢰를 현금이 아닌 신용 한도로 설계하라. 초기 한도는 낮게,
반복된 성실로 상향, 패턴 붕괴 시 즉시 회수. 조짐은 일찍 온다. 정보를 독점하고 전달 타이밍을 조작한다. 공로는 가로채고 책임은 분산시킨다. 당신의 부재 때만 칭찬이 커진다. 약속은 모호하게 하고 기록을 피한다. 이 신호가 2개 이상 겹치면 팩트로그와 공개 채널로 즉시 전환해 그림자를 지워라. 고위험 결정에는 멀티시그 원칙을 도입하라. 한 사람의 구두 보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문서 기한 역할이 서명된 상태에서만 착수한다. 평판 공격에는 3단계로 응전한다. 사실 확인, 무엇이 언제 어디서, 증거 제임 스탬프, 합의 본문, 채널 교정, 사담 공식 스레드. 인신적 비난엔 침묵이 아니라 프레이밍으로 맞서라. 평가가 아니라 이벤트와 규칙을 논의합시다. 사과가 왔다면 의도, 영향, 재발 방지에 3요소가 모두 있는지 점검하되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용서는 하되 접근 권한은 복원하지 마라. 친하니까 이 정도는이라는 문장은 리스크의 최단로다. 가까울수록 계약을 명확히 하고 역할 경계, 정보 등급, 의사결정 권한을 문서로 못 박아라. 호혜의 균형이 무너질 때는 감정 교섭 대신 수치로 명료화한다. 투입 시간, 산출, 지연 비용, 다음 조치. 떠날 권리를 항상 손 닿는 데 두어라. 신뢰 파산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반복적 허위, 의도적 은폐, 공로도둑질, 임계치 도달 즉시 정중히 5% 전환한다.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협업을 종료합니다. 필요한 인수인계는 문서로 제공하겠습니다. 험담의 본능은 제어할 수 없지만 확산은 제어할 수 있다. 제3자 전원은 즉시 원천에 연결해 3자 대화를 설정하고 요지를 기록으로 남겨 왜곡의 산소를 차단한다. 당신 편을 공개적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비공개 요청만 들린다면 대리 충성의 거래를 의심하라. 반대로 믿음이 쌓이는 패턴은 명확하다. 투명한 일정 공유, 실패의 즉시 보고, 크레딧의 정확한 분배, 불리한 사실까지 선제 공개. 이런 사람에겐 신뢰 한도를 과감히 올리고 결정권, 정보 접근을 확장하라. 요약하면 배신을 나쁜 운으로 보지 말고 시스템 결함으로 간주하라.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라.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기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럼에도 함께하는 이유가 선명할 때만 곁에 선다. 이 태도가 가까운 이의 칼끝을 무디게 하고 남아있는 인연을 더 강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결핍의 통증이지만 고독은 충만의 기술이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연구실이며 여기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덧칠된 자아를 벗겨내고 원래의 설계를 복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지 않다. 주의력의 방향이 바뀔 뿐이다. 스마트폰의 자극을 끊고 알림 전면 부음, 홈화면 비움, 감각의 소음을 낮춘 뒤 질문으로 공간을 채워라. 지금 내가 풀고 싶은 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수와 변수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3문장을 반복해 쓰는 순간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추진력이 된다. 사유의 근력은 기록으로 단련된다. 관찰, 해석, 실험에 3줄만 남기는 초저비용 노트를 만들고 매일 한 페이지에 오늘 본 사실, 관찰, 그 사실에 내가 붙인 의미 해석, 내일 시도할 행동 실험을 적어라. 감정의 포화가 오면 문장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명사를 우선 배치한다. 짧아질수록 생각은 또렷해지고 또렷해질수록 불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창의성은 입력, 잠복, 출력의 리듬에서 태어난다. 고독은 이 리듬의 잠복을 보호한다. 읽고 멈추고 걷고 적고 만들라. 50분 깊은 작업, 10분 무목적 산책, 5분 요약이라는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떠오른 파편이 구조를 얻는다. 이때 목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불필요한 아이디어의 제거다. 지성은 더하기보다 빼기의 결과다. 고독은 자기 편판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외부의 박수 대신 내부의 기준표를 쓰고 하루를 내가 약속한 행동을 지켰는가로만 평가하라. 결과가 지연될수록 다짐은 흔들린다. 그래서 기준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오늘 만든 산출물 하나, 내 언어로 쓴 문제정의 하나, 남긴 개선 로그 하나. 이 3개가 쌓이면 타인의 편파는 배경 소음으로 퇴색한다. 공허감이 몰려올 때는 몸을 먼저 쓴다. 3분 호흡, 20초 찬물 세안, 10분 걷기 같은 짧은 의식으로 생리적 각성을 높여 사고의 엔진을 재점화하라. 그 다음엔 아주 작은 제작으로 전환한다. 한 분단, 한 함수, 한 스케치. 고독은 완성이 아니라 착수를 먹고 자란다. 환경도 설계 대상이다.
한 칸짜리 작업대, 한 벌의 도구,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공간을 최소화하면 주위의 누수는 현저히 줄어든다. 사운드는 자연 잡음이나 반복 가능한 루프로 통일하고 빛은 한 방향에서 떨어지게 해 그림자와 시간을 느끼게 하라. 리듬은 고독의 탁월한 조력자다. 관계 역시 고독을 거친 뒤 정리하라. 혼자서 에너지를 채우고 만남에 나가면 대화는 인정 구걸이 아니라 아이디어 교환이 되고 피로는 줄고 존중은 늘어난다. 고독은 원심분lik이다. 내 욕망과 남의 기대가 분리되고 나의 언어와 타인의 언어가 분리된다. 그 결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불확실성이 두려운가? 고독은 불확실성을 적으로, 운을 변수로, 시간을 아군으로 바꾸는 유일한 훈련장이다. 혼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험하고, 수정하는 네 단계가 반복되면 우연의 노이즈 속에서도 내 궤도가 통계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고독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에게로 돌아와 소음을 걷어내고 질문을 던지고 기록을 남기고 작은 것을 만든다. 그 누적이 내면을 두껍게 하고 두꺼워진 내면이 다시 고독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 선순환에 올라타면 외로움은 점차 기능을 바꾼다. 결핍을 알리는 경보에서 집중을 부르는 초대장으로.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있기 위해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혼자에게 돌아온다. 돈, 기대, 경계의 3원칙은 관계의 붕괴를 예방하는 실전 운영체계다. 첫째, 돈은 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오염시키는 가장 빠른 용매다. 원칙을 정하라. 현금 대여는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엔 선물 혹은 거절 둘 중 하나만 택한다. 선물일 때는 액수를 내가 통제하고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회수 기대를 염으로 고정한다. 대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안전장치를 깐다. 금액 상한, 월 가처분 소득의 5% 이내, 기한 상환 방식 지연 페널티를 문자나 문서로 명시하고 구두는 금지한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금지어이며 반복 요청은 신용 파산 징후다. 돈이 아니라 역량을 요청받았다면 시간도 통하다. 무상이면 범위, 횟수, 기한 3요소를 미리 캡슐하고 30분 전화 1회, 자료 검토 1회, 추가는 유료. 요청의 불명확성은 즉시 리턴한다. 둘째, 기대 관리는 호의의 가치 보존 장치다. 상대의 기대를 내가 떠안지 않기 위해 기대 사전 고지서를 습관화하라. 내가 제공할 결과물의 최소 기준, 제공 불가 조건, 일정 변동 시 대응 규칙을 짧은 문장으로 먼저 던진다. 이 도움은 자료 정리까지, 실행은 스스로, 일정 변경은 24시간 전에. 이 범위 밖은 비용이 듭니다. 기대가 이미 부풀어 올랐다면 디플레이트부터 한다. 사실 재정렬 무엇이 가능한지, 리스크 명시 무엇이 변수인지, 교환 제한, 무엇을 줄 때 무엇을 받는지로 스케일을 줄인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인정하라. 마감 준수, 상호 배톳, 비용 분담, 신뢰 증거가 없는 고맙다는 관계의 인플레를 부른다. 셋째, 경계는 선언이 아니라 가격표다. 내 시간, 지식, 평판에 가격을 매기고 가격표를 통제하면 흥정은 줄고 존중은 오른다. 요청 유형별로 기본 요율을 정하라. 빠른 조언은 무상, 심층 검토는 유상, 소개 레퍼런스는 내 평판 담보이므로 평가 절차 후에만 진행. 레퍼런스를 부탁받으면 사전 검증 체크리스트로 필터링하라. 성과 증빙, 문제 해결 사례, 신뢰 가능한 제3자의 코멘트. 이 셋이 비어 있으면 내 평판을 담보로는 불가로 끝낸다. 경계 침식의 신호는 초기에 포착한다. 당연시되는 부탁, 당신의 거절을 농담화, 일정 돈 정보를 섞어 요구, 실패 책임을 감정으로 전가. 신호가 보이면 즉시 프로토콜을 가동하라. 기준 재고지, 그건 내 무상 범위 바뀝니다. 대체 제한, 자료 링크로 대신할게요. 재발 시 종료. 이번 건으로 무상 지원은 종료합니다. 필요하면 유상으로 전환하세요.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면 회복 절차를 표준화하라. 팩트가 언제 무엇을, 손실 산정, 시간, 금전 평판, 조건 재설정, 앞으로의 범위, 비용, 기한, 기록 공유, 문자 메일. 배려는 공짜일 때 가장 빨리 소모된다. 그래서 호의는 선택적으로, 공개적으로, 짧은 계약으로 운영되어야 자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라. 내가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경계는 위선이 되고 가격표는 폭리로 보인다.
돈은 관계를 증폭시키거나 파괴한다. 기대는 호의의 가치를 인플레시키거나 보호한다. 경계는 존중을 강요하지 않지만 무례의 비용을 상승시킨다. 이 세 가지를 수치, 문장, 기록으로 운용하는 순간 당신의 호의는 다시 힘이 되고 관계는 깔끔한 교환으로 정렬된다. 인생은 실험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반복하듯 인간은 삶에서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축적하며 성장을 산출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실험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낙인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며 시도한 실패는 교정된 데이터일 뿐이다. 행복을 쫓아 허덕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행의 지름길이다. 행복은 지속적 상태가 아니라 순간적 번쩍임이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행동뿐이다. 고통과 불안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다. 따라서 고통을 피하려는 전략은 필패하고 고통을 훈련 상대로 삼는 전략만이 생존한다. 불확실성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원천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가능성 위에 도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치로 환산하라. 나는 하루에 3번 작은 실험을 실행한다. 그중 하나만 성공해도 내 궤적은 전진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말라는 로마의 격언이 여기에 겹친다. 인간의 본성, 성격, 패턴은 거의 불변이고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배신이 반복된다. 그러니 용서와 화해는 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수 있다.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이런 삶의 실험에서 가장 강력한 촉매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이디어의 잠복기이자 자기 점검의 리듬을 형성한다. 내면을 탐구하고 사유를 기록하는 습관은 외부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창의성을 폭발시킨다. 젊을 때는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워진다. 자기 내면이 빈 자는 외부 자극을 끊임없이 탐닉하지만 내면이 풍부한 자는 혼자 있어도 자급자족한다. 결국 인생을 실험실로 대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지 않고 고독을 외면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의 실험에서 증거를 남기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인내와 근성이 근육처럼 두꺼워진다. 진짜 강자는 불행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불행과 고독을 장비 삼아 더 멀리 가는 자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지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무기와도 같은 통찰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와 고독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 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배신은 피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있고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남의 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서 살아갈 것인가. 더 깊은 지혜와 강렬한 자극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함께 고독을 자산으로 바꾸는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